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에 통증이 생겨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에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발이 아닌 다른 질병이 원인인 경우도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발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 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여사 전성시대입니다. 노년에 나타나는 질환 중에는 발이 아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발은 온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이 발에 통증이 생기고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리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상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발 부위의 통증은 단순한 발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전문가들은 발에 나타나는 통증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질환 중에는 당뇨로 인해서도 발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 손상과 요산이 쌓여서 통풍 증상으로도 발에 통증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또한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거나 티눈 때문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굳은 살이나 티눈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굳은 살이 생기는 원인은 몸의 무게가 발바닥에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 집중되었을 때 자극이 되면서 굳은 살이 생기거나 체질적으로 뼈가 정상보다 많이 돌출되어 있을 때 걸을 때마다 돌출된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에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당뇨가 있다면 상처가 생긴 자리에 궤양이 발생해 심할 경우 발을 잘라야 하는 끔찍한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에 굳은 살이나 티눈이 생긴 것도 개인 상황에 따라 아주 위험하게 작용한다 이겁니다. 또한 국소적인 원인으로는 디스크로 인한 하지 방사통, 아킬레스 건염, 무지 외반증, 발뒤꿈치 지방층 영입증, 족저근막염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도 발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발 통증 중에 또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통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리 쪽으로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엄지발가락 부위에 전기가 오는 듯 저린 증상과 함께 감각이 이상하다면 척추 이상을 의심해야 되는 통증이라는 겁니다. 특히 요추 손상으로 인한 디스크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얼른 전문가를 찾아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50대 이후 3명 중 1명꼴로 노년에 흔히 나타나는 발뒤꿈치 통증도 있는데요.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발 통증을 수개월 동안 참고 지내다 뒤늦게 병원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 통증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족저근막염은 초기에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왜냐? 치료를 미루다 보면 병을 키우게 돼 발뒤꿈치 뼈에 연결되어 있는 손상된 인대 부위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 통증은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신발 선택이 중요하다. 충격 흡수가 되지 않는 신발을 피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이 딱딱한 신발, 단화, 구두, 하이힐, 부츠 이런 신발은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지요. 또한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경우와 반대로 너무 오래 앉아서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장거리 마라톤과 조깅을 하는 경우 바닥이 딱딱한 장소에서 오래 서 있거나 발바닥에 충격을 주는 경우 또 체중이 증가하거나 당뇨, 류마티스, 통풍, 관절염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도 족저근막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이 아파서 고생하는 것 중에는 신발이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신발이 불편해 큰 고통을 당한 경험 있으실 텐데요. 저도 한때는 멋부린다고 하이힐만 신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 장만한 하이힐을 신고 좋다고 룰루랄라 외출했다가 집에 올 땐 완전히 초죽음이 다 되어서 돌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아픈 데 없이 멀쩡한 상태로 나갔는데 발이 불편했던 몇 시간이 온몸을 녹초가 되게 만들고 짜증도 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까지 하더군요. 신발을 확 벗어 던지고 싶었지만 멋부리느라고 큰 고통 속에 절뚝거리며 다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발바닥을 누르며 지압을 해주고 발을 주물러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발입니다. 신발 선택이 발 건강과 온몸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발을 신는 게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고 발 통증에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발의 부담을 덜어주는 무중력 슬리퍼가 있는데요. 저는 요즘 집에서도 늘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여름엔 밖에 나갈 때도 신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 알코트 무중력 슬리퍼입니다. 나사 알코트는 발이 편안한 슬리퍼를 만들기 위해 중력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사 우주 탐사에 영감을 받아 달 착륙선의 돔형 구조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탁월한 충격 분산을 위한 돔형 쿠션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알코트 슬리퍼의 설계도와 제품 철학을 나사가 검토해 나사 OCOMM 공식 승인 머천다이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사 알코트 무중력 슬리퍼가 된 겁니다. 짧게 줄여 나사 알코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무중력 슬리퍼라고까지 부르는 것일까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족부 생체학의 핵심인 윈들러스 메커니즘을 나사 알코트에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왼쪽 일반 슬리퍼를 보시면 걸을 때 뻣뻣하고 족저근막을 견인하지 못해 발바닥의 아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면 발바닥 발뒤꿈치가 아플 수밖에 없지요. 무지 아픕니다. 그런데 나사 알코트는 다릅니다. 걸을 때 발등 굽힘을 자연스럽게 만들면서 족저근막을 견인하고 발바닥의 아치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부드러운 착화감은 물론이고 발바닥의 아치를 단단하게 받쳐주어 발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쿠션도 대단한데요. 체중의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충격으로부터 관절과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충격 흡수를 위해 4cm의 높이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쿠션이 아치 역할을 해서 충격을 효율적으로 흡수해 주는데요. 저도 집에서 신고 생활하는데 정말 푹신하면서도 단단하게 받쳐져서 편합니다. 게다가 미끄럼 방지 홈이 있어서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신발 무게도 150g 밖에 되지 않아서 가볍습니다. 가볍지만 잘 찢어지지 않는 특수 소재를 사용해서 튼튼한 데다 또 방수 기능까지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신어보니 다른 슬리퍼에선 느껴보지 못했던 내 발과 신발이 하나 되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더군요. 쿠션감이나 기능적인 편안함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세련되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추천드리고 싶은 신발입니다. 특히 발이 아픈 분들이 신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발 통증으로 알아보는 질환과 함께 나사 알코트 무중력 슬리퍼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발이 편안해야 하루가 편합니다. 발이 건강해야 온몸도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